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할 책은요, 해외 산문 2권인데요. 존 캐닉의 슬픔의 이름 붙이기,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한 권은 문학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권은 정치에 관련된 산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권 모두 책의 기획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현대인의 심리를 굉장히 잘 간파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한 권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존 캐닉의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다, 단어를 만들어준다 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기획된 책인데요.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감정을,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을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단어나 그런 개념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단어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거나 설명하기 힘들 때는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무마하고 말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그 감정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은 그렇게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우리의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포착해내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보면 마음의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는 감정사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이 책의 기획 의도와 이 책의 쓸모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최근에 출판계에 있는 편집자들이나 작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앞다투어서 추천하고 있는 책이고요. 발간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입소문이 돌고 있는 책이에요. 저 또한 어떤 작가님으로부터 이 책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저번 달에 저희 서점에서 진행했던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리월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강연 끝나고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리듯이 출판계, 문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은 항상 읽고 나면 왜 추천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 또한 그러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특별히 추천사가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김소연 시인님의 추천사를 보겠습니다. 평생 내 손에 닿는 곳에 두어야 할 책 한 권임에 틀림없다.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은 듯, 잠에 꼭 맞는 베개를 찾은 듯, 당신의 슬픔들이 반갑고 기뻐서 지을 당신의 표정이. 그리고 신영철 문학평론가님께서는요, 구상은커녕 상상해본 적도 없지만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황유원 시인님의 옴기니의 말이자 추천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의 이름 붙이기는 서로 다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너무 드넓은 우주의 점들 같은 우리 사이에 희미한 선을 그어준다. 어쩌면 이 책의 가치는 그것만으로 족할지 모르겠다. 잠시 책을 덮고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때 말없이도 말이 통하게 되는 순간이 잠시나마 도래하게 될지도. 정말 이 책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저자의 말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의 이름 붙이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의 목록이다. 이 책의 임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기이함, 일상생활의 이면에서 웅웅거리는 모든 아픔, 걱정거리, 분위기, 기쁨, 충동에 빛을 들이우는 것이다. 네, 설명만으로도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네요. 당신 머릿속의 황야에 어떤 외견상의 질서를 부여해주고픈 마음에서 그리하여 당신이 너무 심하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은 채 실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며 당신만의 방식대로 그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게. 네, 역시 저자의 자신의 책 소개가 가장 아름답네요.
이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단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사가 있진 않고 단어와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짧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너무 뭐랄까요, 공감되기도 하고 어떨 땐 낯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책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은 작가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분이 만든 단어 중에서 일상생활에 쓰이게 됐다는 단어가 있어요. 산더라는 단어인데요. 눈앞을 지나가는 익명의 사람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며 그 이야기에서 자신은 그저 배우에 존재하는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깨달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는 주인공이지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타인의 인생에서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일 뿐인 거죠. 그런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런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지거나 아, 나는 저 사람의 인생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일 뿐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서 오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죠. 그것을 단순히 슬프다, 서운하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의 표현으로 산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산더라는 단어를 만드는 방식도 재밌어요. 프랑스어 쏜더, 깊이를 재다라는 단어와 영어의 원더, 놀라움, 놀라다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데뷔라는 단어는 이 순간이 기억되리라는 깨달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놀라운 순간이라 뜻깊은 순간을 내가 만났을 때 아, 이 순간은 내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데뷔 이런 걸 만들어냈고요. 노두스 톨렌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플롯이 더는 납득되지 않는 느낌. 제가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 더 이상 내가 납득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신조어 단어들과 그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재밌는 점은 그런 새로운 단어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설명하는 그 문장도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이 단순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나의 심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어떤 깊은 고민과 통찰을 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장들을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책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잠깐 살펴보자면요. 누구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저 즐겁다, 아름답다, 우울하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들. 이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그 마음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된다. 2009년 작가 존 캐닉은 불완전한 언어의 빈틈을 메우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 이름은 없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명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그의 프로젝트는 바로 슬픔의 이름 붙이기. 존 캐닉의 개인 블로그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의 박학한 언어학적 지식, 마음의 뉘앙스를 잡아내는 섬세하고도 집요한 감각으로 금세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냈고 유튜브 채널 딕셔너리 오브 옵스큐어 서러우로 발전한 뒤에는 존 그린, 비욘세, 유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찬사를 받는 작품이 되었다. 그럼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몇 가지 단어와 문장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호크라는 단어인데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정신 속 텅 빈 공간,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돈, 더 많은 햇살과 시간, 더 많은 인생을 바라는 무한한 굶주림.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너무 빨리 빼앗기고 말 거라는 생각에 결국 세상에게 먹혀버리기 전에 세상을 먼저 허겁지겁 삼켜버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공황 상태. 아, 근데 이거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하거나 핸드폰 할 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뭔가 먹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허기진 마음의 공허한 상태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루무스라는 단어인데요, 화려한 사회 이면에 가슴 아픈 인간성이라는 짧은 정의를 가지고 있고, 가끔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거든요. 그 긴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일하러 가서 최대한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우리의 마술을 선보이다가도 다시 화장을 지우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의 진짜 삶을 이어나간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가면을 쓴다고 하잖아요. 가면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그런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너페이지아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는, 각자가 자신만의 가치관을 옹호하고 자신만의 숭배 대상을 언급하고 번역할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파벌들로 쪼개지고 있다는 두려움. 네, 이거는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와닿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고 공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각자 다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네요. 딥것. 여러 해 동안 느껴보지 못했다가 되살아난 감정을 자극하는 플레이리스트가 우연히 아이팟 셔플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잊고 말았을 감정. 네, 이런 경우는 꽤 있죠. 어떤 노래를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옛날에 어떤 감정이 훅 떠오르는. 근데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단어들을 만나는 재미,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새롭게 되새기는 재미, 이런 재미를 갖고 있고, 서사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그때그때 잠깐씩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유용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아니면은 자기 전에 잠깐씩 핸드폰을 할 시간에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씩 읽기에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잠깐씩 읽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깊고도 유용한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여성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철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추앙받는 그런 지식인이고요. 정치 철학과 윤리학 쪽의 책을 주로 저술하시는 분인데요. 특히 이분의 정치 철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이 혐오와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정치 철학과 관련된 저술들을 보면 혐오, 두려움, 수치, 분노, 이런 식의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지금의 정치의 어떤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 철학을 전개하시는 분인데요. 이 책은 이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저술하게 된 책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으면서도 쉽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기획 의도는 그렇지만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재밌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철학자니까 미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날 밤에 이분이 미국의 정치 현실의 앞날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우려한 나머지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된 계기, 왜 그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혐오와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을 부추기는,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고요. 이 책의 국내 번역서의 제목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원제는 연민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제가 The Monarchy of Fear인데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통해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원천적인, 본원적인 그런 두려움이고, 이것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심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상태를 자극해서 권력을 잡는 방식이 두려움에 의한 군주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인간이 왜 그런 두려움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지, 왜 두려움에 기인한 혐오와 분노에 쉽게 노출되고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런 시민들의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권력을 잡는 독재자들, 정치 권력가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런 두려움에 기반한 정치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분노,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감정 혹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희망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 자체로 희망찬 말이지만, 사실 그 희망이나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고,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과 혐오에 휩싸이기 쉬운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희망과 두려움을 부여잡기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희망과 사랑이 얼마나 이 시대에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책.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최근에 업로드된 돌풍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봤는데요. 지금 한창 인기몰이 중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제가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 드라마에서도 얼마나 정의와 희망이 구현되기가 어려운지, 특히 정의롭고 올바른 방식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은 두려움과 혐오와 분노에 잘 휩싸이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그에 비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느끼는 바가 더 풍성해지고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드라마도 같이 보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책에 대한 저의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저자 소개와 책에 있는 문장을 소개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와 고전학과로 시작을 해서 브라운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미국 철학회장을 역임했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에 2차례나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서로 혐오와 수치심, 정치적 감정, 혐오에서 인류애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이분의 철학 전문 서적을 쉬운 언어로 해서 대중서로 요약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책에 있는 몇몇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대면하기보다 절대자인 악당에게 매달리거나 환상을 품는다. 이렇게 두려움은 유용한 분석 대신 공격적인 타자화 전략으로 이어진다. 네, 공격적인 타자화 전략. 그러니까 어떤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어떤 특정 대상을, 특정 단체나 범주의 인간들을 대상화해서, 타자화해서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이제 타자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차별 정책,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사회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나 혹은 흑인 혐오나 히스패닉계 혐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인의 우월주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유럽 사회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국내에서도 이런 혐오 감정이 많이 부추겨지고 있죠. 여성 혐오도 있고 남성 혐오도 있고 가난한 계층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혐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혐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효과가 있는 전략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분이 두려움 말고 또 한 가지로 얘기하는 인간의 취약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 오고 있던 혐오와 함께 두려움과 함께 또 하나의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인데요. 이분도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나르시시즘의 형태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흉내내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무슨 뜻으로 전달될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타인이 나와 매우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중요한, 자신만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이 이제 나르시시즘일 텐데, 이것은 자의식 과잉, 자기사랑의 과잉, 이런 형태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 이상으로 타인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능력,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원할지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노예가 아닌 분리된 삶을 허락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독립된 개체로, 나와 다른 개체로, 그래서 그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나와 다른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표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르시시즘을 벗어나는, 자기 사랑을 벗어나는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취약하고 삶은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행복과 성공의 시기를 겪는 중에도 두려움은 배려와 호혜를 좀먹어 타인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만 사로잡히게 만든다. 두려움은 군주적인 감정이고 민주적 호혜는 힘들게 얻은 성취다. 네, 이 문장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인간은 굉장히 취약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집착하고 불안함에 내가 노출이 많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타인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혐오, 그들에게 자신의 힘겨움의 탓을 전가하는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이 군주제, 독재 이런 것에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주적인 호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식의 민주적 호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인간의 감정, 정치적인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돈된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헛된 해결책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복잡한 진실을 파고드는 일은 어렵고 개인의 기쁨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마녀를 불태우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분노는 확실한 생각을 동반하는 명확한 감정이다. 강하고 남성다운 중요한 감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노는 두려움의 산물이다. 이 진실을 파고드는 일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나는데 거기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슬픈 말인데 진실이 드러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일 텐데, 그 드라마도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겹게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들은 아주 쉽고 헛된 해결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마녀사냥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그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녀만 제거하면 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살기 힘들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쉬운 해결책, 분노와 혐오로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대안은 있다. 자기 반성, 위험의 감수, 비판적 논쟁, 반대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희망 혹은 합리적 신앙의 정신으로 말이다. 타인의 인간성을 포용하면서 그들이 저질렀을지 모르는 잘못된 행동만을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두려움과 비난, 보복을 통해서는
타인에게서 어떠한 선함도 찾을 수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은 소셜미디어 세상에서는 건설적이지 않은 비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너무 쉽다. 이런 식이라면 맹수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 그 발톱에 당한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복 욕구가 바로 이 포악한 동물과 같다는 것이다. 분노는 강력할지 모르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심지어 사람들은 보복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 그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의 암울한 상상은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 비난의 정치학에 휘둘리는 한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네,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은 문장들이네요. 희망적인 말을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뒤에는 희망이 있다 라는 챕터인데요. 희망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둘 다 불확실성에 반응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 결과 희망과 두려움의 작용은 무척 달라진다. 희망은 전진하고 두려움은 물러선다. 두려움은 타인의 독립성에 대한 믿음보다 통제하고자 하는 군주의 욕망과 비슷하다. 희망의 정신은 타인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 군주적 야망의 포기, 마음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 희망은 두 가지 다른 감정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 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난 탓인지 너무 흥분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한 건 아니지 싶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흥분되고 과잉된 감정을 좀 자제하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두면서 쉽게 결론 내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현실을 가만히 마주 대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이 사회를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고양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랑과 믿음, 희망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배려와 호의 감정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이 사회의 혼란과 혐오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어렵지만 그렇게 이 책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통찰해내고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과 성숙을 줄 수 있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이달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숙된 의식과 따뜻한 감정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